보람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과 또 도민들과 소통을 자주 한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고요. 또 하나 이제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수많은 우리 도민들의 미련이라고나 할까요? 즉 뭐냐면 불편한 점들을 모두 다 해결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요. 제가 도의원이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이런 그런 점들이 좀 있는데, 일단 먼저 가장 제 상임위 내용으로만 보면 일단 건설 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하도급 또 소상공인들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교통 분야에서는 또버스 관련된 이 조례, 지원 조례 등을 만들고요. 또 또버스들이나 등이나 또 우리 그 경기도 버스에 있어서 친환경 차량들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가 지원 근거들을 좀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산 저가 차량들이 우리 경기도에 많이 도입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과 불안감이 좀 증폭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국 최초로 친환경 차량 도입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었던 점은 좀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분야에서는 또 제가 당선되자마자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을 개통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한 물류창고 같은 경우도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 굉장히 집중되고 있었던 물류창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우리 도민들과 물류산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관련된 조례와 이런 이 공고안들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했던 점은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지역에 대한 부분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지역구 오남 같은 경우는 국지도 98호선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좀 지체가 되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뭐 한 3-4번씩 그 공사 현장을 제가 드나들면서 그래서 정말 최대한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고 그리고 어떤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다녔던 점, 그래서 국지도 98호선이 완공된 점은 굉장히 좀 보람이 있고요. 우리 오남 주민들이 가장 소원으로 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오남은 주위에 이렇게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부족해요. 최근 보면 고양시에도 있고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친수공간을 마련해서 그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오남의 수건 사업이 바로 오남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었거든요. 얼마 전 보고를 받았는데 오남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서 관련된 예산을 좀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급선무고, 또 하나는 한 20년 정도 지금 멈춰 있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383 지방도였거든요. 당선되자마자 관련 관계자들과 미팅을 통해서 383 지방도 개통이 좀 필요하다. 그동안 20년 동안 우리 주민들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만 안 되고 있었던 사업, 올해 예산이 약 200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씩 속도를 낼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일 중에서 좀 기억이 남는 거고, 또 우리 오남에는 체육관이 학교에 실내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양호중학교인데 제가 이제 양호중학교에 실내 체육관을 만들어가지고 얼마 전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호중 학생들이 정말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오남에는 다른 곳에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에서 학생들이 그곳에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지진 대피 이런 것들을 그것을 체험을 하고 습득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오남에는 오남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동안에 우리 오남의 여성의용 소방대 분께서 지진 체험 이 시설 하나를 가지고 어린아이들, 그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실습을 보여줬던 것인데 제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오남에 오남 안전체험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우리 여성의용 소방대 분들께서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고요. 또 그곳에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쉴 공간들이 없고 비가 오거나 여름에 좀 때약빛이 쬐거나 이럴 때 쉴 공간이 없어서 화장실도 없어서 그 공간은 저희가 조만간 올해 좀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 정치 신념은, 또 정치 철학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성실, 진실, 그리고 절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해찬 전 총리께서 말씀하신 상실의 정치입니다. 항상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도민을 대할 때는 진실되게 진리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요. 어떤 일이든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일의 선후 경중을 파악을 해서 정말 최대한 우리 아픈 곳, 어려운 곳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맨 처음 이제 저희 지역에 한 물류창고가 냉동 물류창고가 들어오는 걸 계기로 제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알아보니 경기도에 물류창고가 집중되고 있더라고요. 그 수도권에 서울로는 들어가지 못하니 서울 인근 즉 경기도에 물류창고들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31개 시군에 이 물류창고와 관련된 허가기준이 전혀 통일되어 있지도 않았고 시군에서 약 5개 시군만 이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고 다른 시군은 그 상황이 전무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군마다 기준도 다르고 뭐 없는 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물류창고가 들어올 때 우리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전혀 없었어요. 이 물류창고들이 우리 실생활에 편리함도 줍니다. 지금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벽 배송도 하고요. 실생활 유용하게 쓰이지만 이 물류창고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들, 즉 안전 문제, 또 교통량, 혼잡 문제, 그리고 대기질 오염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비용들이 좀 발생을 하고 제가 가장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뒀던 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물류창고가 아파트와 가장 가깝게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는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이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남양주에도 그런 기준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물류창고에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좀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아마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가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한
경기도와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또 연구 용역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각각의 우리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류창고에 대해서 그리고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업자들은 과연 어떤 부분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 권고 즉 물류창고 위치가 주민들 우리 거주지와 어떻게 떨어져야 되는지 어떤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지 소방시설, 진입시설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망라한 연구 용역을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각각의 시군에 좀 공고사항을 했고요. 이 내용은 공고사항이니까 강제성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과거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산지에 대한 훼손이 많이 심하고 이랬을 때 각각의 시군들이 이런 기준들이 다 달라서 어떤 행정에 있어서의 불일치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들이 높아가고 있었을 때 또 생활의 불편함 안전에 대한 위험들이 있었을 때 과연 그 행동 이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경기도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런 기준점을 만들어주면 그래서 그게 가이드라인을 시군에 만약에 전달하게 된다면 시군에서는 이거를 보고도 이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공고사항을 보고 믿을 곳이 있는 거죠. 경기도에서 이런 기준을 내놨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굉장히 좀 해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 제재라든가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해결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최대한 우리 도민들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름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도민들 안전 확보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건설 교통에는 우리 도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경기도에 일자리가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서울에 일자리가 집중돼 있고 서울에는 집값이 비싸서 우리 국민들이 그쪽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주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출퇴근, 그리고 이동, 문화, 의료, 이런 여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느냐. 이게 바로 이제 저는, 우리 경기도민들의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다. 근데 건설교통위원회 최근 들어 예산을 보니까 약간 좀 지방채라든가 기금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인프라 구축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도 많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적 편차,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간의 편차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북부 지역은 또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BC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지도 않고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잘 채택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또 하나 어렵게 지방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지금 마련을 해주고 있지만 다 이제 도민들의 이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집행률을 좀 많이 높여서 이렇게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2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 부분도 상당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북부 지역에 대한 발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전히 과거 2022년도 맨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약 6.5 대 3.5 정도 예산에 대한 비율이, 그러니까 만약 건설에 대한 부분만 보더라도 도로와 뭐 철도 이런 거에 대한 예산 편성을 보더라도 남부 지역은 한 6.5 또는 혹은 7, 그리고 북부 지역은 3 정도의 비율로 예산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전반기에도 북부 의원들이 꽤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짚었어요. 그래서 북부와 남부 지역에 대한 이런 예산 격차를 좀 줄여달라. 예산 격차를 줄이게 되면 결국에는 북부 지역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철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더 많이 일어나서 북부 지역도 그런 인프라 발전과 인프라에 대한 발전과 함께 우리 도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고요. 향후에도 올해도 아마 지금 그런 문제들이 지금 예상을 보니까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더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2020년부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시설이나 문화공간, 공공체육시설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유지보수하거나 성능 개선 사업을 좀 계획을 하고 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이를 위해서 충당금을 이렇게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 이제 기반시설 대부분이 원래 시설물의 대부분이 지자체 소속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이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 중점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경기도에 이제 그 지방도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중적인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에는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좀 발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또 공공시설물들에 대해서 어떤 그 시설 개선, 성능 개선 이걸 위해서 충당금을 좀 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이 돈을 모아놔야 차후에 이 시설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결정이 나면 즉각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충당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 충당금을 통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예측 가능한 또 계획을 세워서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하는 저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을 하다 보니까 일단 건설국은 과거에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사업이 5개 사업이 재심사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반려가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설국에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전부 지방채와 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탈락을 했던 거고 이번에 다시 재심사를 올릴 때는 우리 일반 예산과 플러스 50% 그리고 지방채와 기금 구성 50%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재심사를 올렸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건설국이라 철도 쪽이 지방채라든가 기금을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일반 예산보다는 주로 지방채나 기금 이런 쪽의 예산을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건설국에서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국 질의에서는 일단 PM 이동장치 지금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이 개인 이동장치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불편함이 너무
말로 지금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오죽하면 국회에서도 피임 금지법까지 발의한 상황이고, 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가 PM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었다.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이 PM에 관련된 좀 예산 확보, 즉 안전하게 PM도 하나의 교통수단이니까,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지만, 이로 인해 불편함이 있을 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도가 직접적으로 나서야 되거든요.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하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불효불급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조금, 후순위로 좀 미룰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례로 이제, 실제로 이제 시내버스 경영 서비스 평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예산도 꽤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데, 얼마 전 15일 날인가, 뉴스에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부천에 있는 두 개의 업체가, CNG, 가스 충전, 돈을 못 내고 있는, 체납을 하는 거예요. 약 20억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그 두 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조금과 이런 부분을 해준단 말이죠. 과연 이게 맞는 일인지. 근데 그 업체들도 과거에 서비스 경영 평가를 보고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회사들이에요. 이것만 두고 보더라도, 이 사실을 보더라도, 과연 기존에 했던 이 버스 경영 서비스 평가가 얼마나 졸속이고 얼마나 잘못된 평가였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해야 된다. 재검토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철도국도 하고 있는데, 철도국 가장 큰 이슈는 9호선에 대한 문제. 9호선이 3기 신도시 대책으로, 교통대책 중 하나로 지금 9호선 연장이 지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 입찰의 지연으로 인해서 좀 계속해서 이제 이 9호선 개통이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민들의 불만과 주민들의 이제 제보와 민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지켜볼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늦춰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4호선과 8호선 연계. 우리 아까 별내선에 보면은 4호선이 있는데 이 별내역과 별가락, 그리고 8호선의 별내역과 이게 지금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연결을 해줘요. 4호선과 8호선을. 별내역과 별가락역을 연결을 해줘야 진적과 오남, 그리고 오남역으로는 저희 수동에서도 버스로 넘어옵니다. 4호선을 타기 위해서. 그러면 수동에 계신 분들도 강남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버스 타고 오남역으로 와서 4호선을 타고 별내별가락역 가서 또 환승을 해서 8호선 타고 가면 되거든요. 이 3, 8호선 연결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우리 도민들께 어떤 이동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도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이제 보행권에 대한 문제고요. 또 교통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에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도 있고요. 또 건설하면서 벌어지는 하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허락대금을 지급을 못 받거나 임금이 체불이 되거나 이런 부분도 생계와 관련된 거고 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호남 출신
현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영입니다. 우리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남 지역 주민 여러분, 지난 3년 6개월 동안, 그동안 오로지 우리 도민들과 또 오남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 가면서 여러분의 힘든 곳, 아픈 곳, 그리고 또 불편한 점 찾아서 해결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여러분 옆에서 같이 지켜왔는데요. 해낸 것도 있지만 또 아직 안타깝게 못 해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그 부분에 계속해서 끝까지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우리 오남지역 주민들이 행복해지고 또 안전하게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저는 경기도에서 도의원으로 또 우리 도민들의 대변인으로 오남지역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